연말연시 각종 모임에 술이 빠지면 왠지 어색해집니다. 한국의 연간 음주 소비량은 세계 경제기구 OECD 34개 회원국 중 22위지만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통계 자료를 보시면 음주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 인식은 음주 예절은 어릴 때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에 대한 남녀 인식 조사에서는 인간관계 형성 및 관리를 위해서는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지인 중 한 분은 직장 내에서 왕따라고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교심으로 인해 음주를 안 해서라고 하더군요. 인간관계를 맺는데 음주는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닥터 조나단 칙 저자의 알코올과 음주 문제라는 책으로 음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봅시다. 저는 어른들이 술을 권하실 때나 지인의 고민을 들어줄 때 음주를 하게 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경우에 음주를 하시게 되나요? 한 번 마시면 한 병 이상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자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카페 가서 얘기 나누는 것보다 술 한잔 하면서 좀 얘기할 경우가 많고. 저는 술을 잘 못 마시는 편이어서 자주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힘든 거 있고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잊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습관성으로 좀 많이 먹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습관적으로 밥 먹듯이 먹는 것 같아서. 많이는 안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반 병 정도요? 그날의 분위기? 저자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걱정을 잊고 싶을 때 극복하기 위한 음주를 하게 되며 직업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음주에 노출되기도 하는데, 보통 건축업, 주류업, 식당업, 영업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음주 한두 잔 정도는 건강에 좋다는 말이요. 음주는 우리에게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술 마시다 보면은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단점이지만 장점이라고 또 생각이 돼서, 그만큼 또 막 사람 기분 좋아져가지고 어색한 사이여도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장점은 아무래도 용기 같은 것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냥 어색한 분위기에서 술 들어가면은 긴장이 좀 완화되니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뭐 평상시에 할 수 없었던 말 같은 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그 술자리 분위기라는 게 더 친해질 수 있고 친숙한 분위기? 뭔가 단결되는 분위기? 네. 오고 가는 술잔을 통해서. 실제 연구에 따르면 혈액 속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쌓일 위험이 높은 사람은 적당히 술을 한두 잔 마시면 심장병 발생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어느 양로원에서는 칵테일 마시는 시간을 정해서 사교적 대화를 증진하여 기동력, 기억력에 도움을 주고 수면제 복용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년과 노년에 약간의 술을 마시는 사람은 완전히 금주하는 사람보다 뼈가 튼튼하다고 하며, 음주는 일종의 진정제이므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긴장감 완화는 남녀 간의 성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네요. 허나 연구는 연구일 뿐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말로 합리화하여 음주를 매일같이 즐기는 건 독주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반면에 음주로 인한 단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같이 컨트롤 안 되는 사고나. 술을 깔끔하게 먹으면 참 좋은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말 실수도 있고 취해서 그냥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모습들 보면 정말 좋지 않아서. 단점은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많이 마시면은 아무래도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각종 질병의 확률을 높이고 정신건강을 해롭게 하는데, 문제는 개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죠. 방화, 살인, 가정폭력, 성폭력, 교통사고 등 이런 범행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중 범행으로 처벌받는 수위가 굉장히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교통사고 사례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경일을 하시는 아버지는 새벽에 사람들과 출근을 하던 중 신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아버지 쪽으로 차량이 돌진해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뒤에서 앞으로 튕겨져 나가 양쪽 무릎을 다치셨는데 그중 왼쪽 무릎이 깨져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음주운전. 합의금도 수술도 잘 받고 사고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급격하게 말라가는 몸과 예전처럼 조경일을 하지 못해 생계수단이 끊기게 됩니다.
교통사고 이후의 고통은 온전히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윤창호 사망 사건입니다. 상대방을 죽여놓고도 그 처벌이 악하다는 목소리를 높여 처벌 강화 기준을 높이겠다는 윤창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윤창호법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현행에서는 1년 이상 징역이었지만 개정으로는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기준으로는 현행으론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벌금 500만에서 1000만 원이지만 개정으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됐음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개선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주는 타인에게도 크나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여 건전하게 음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셔서 즐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안 먹는 게 속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안 먹고 근데 운동한다든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건데 본인 스스로가 절제하고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것까지. 대책은 저도 잘 모르지만 하루에 2잔이라고 했나요? 권장량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자는 운동처럼 활동적인 생활, 취미를 가져보라는데 이외에 몇 가지 해결 방안들이 형식적으로 느껴지네요. 만약 음주 문제로 타인 또는 개인에게 심각한 문제 수준이 될 것 같다면 알라틴, AA 한국연합단체 두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알라틴 단체는 다른 사람의 강박적 음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모임으로 내면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받는다고 합니다. AA 한국연합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220만 명 회원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약 3,000명의 회원이 약 108개의 그룹으로 형성되어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나의 올바른 음주 실천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합니다. 독서를 실천하자의 독서실이었습니다.